요거는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을 찍고 이제 가을이 저물어 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가을 향기는 여백이 주는 깊은 시간이 흐릅니다. 살아온 삶을 사랑하니 가지마다 남겨진 여운이 여전히 아름답다. 여백이 여운을 품어 물들어가는 항구하는 인생. 잘 썼나요? 네. 그럼 박수 한번. 이 사진하고 잘 미치게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가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을은 뭔가를 남기고 가는 계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운 향기를 엄청나게 많이 남기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 향기를 남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여백이 필요합니다. 여백이 있어야 여운이 남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공간 심리. 집은 나의 또 다른 인격. 내가 사는 집이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 이 책이에요. 공간 심리학. 그래서 요거는 이제 누가 이런 얘기, 여러분들 그 오프라 온프린가? 그 분이 이제 이런 얘기 했어요. 마음이 편히 쉬고 싶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해. 내 방이, 나의 주방, 나의 드레스룸. 내 마음대로 꾸몄지만 왠지 마음에 안 들어. 온 가족이 모여도 왠지 침묵만 흘러. 내 집인데 왜 내 집 같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꼭 맞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데 이런 집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집은 이렇게 작아요. 작은데 마당이 엄청나게 넓어요. 이 정도 넓으면 엄청나게 크게 지을 수도 있는데 대신에 여기다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놨어요.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 가족의 존재만으로도 눈부시게 아름답다. 그리고 미움도 마음도 휴식이 필요해.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인상적이어가지고 이거를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존재만으로도 눈부시게 아름답다. 마음도 휴식이 필요해. 가족 사랑이 이렇게 아주 단단한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남들 보기에 의리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소담하게 지으면서 가족의 사랑을 담은 집이었습니다. 집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 정리를 배우는 것은 하우스를 스위트홈으로 바꾸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 공간의 그 역할에 대해서 이 책에서 여섯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해. 지금 요즘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경우에는 집이 청결하기도 해야 돼요. 그죠? 안전해. 여러분들의 집은 안전한 집인가? 우리 가족 모두에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휴식 욕구를 채워줄 수 있어요. 휴식 욕구. 그 다음에 공동체 욕구는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집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의 가치를 알리고 싶어하는 자기 표현입니다. 나를 알리고 싶어 하는 거가 자기 표현입니다. 공간 정리는 여러분들 자신을 표현하는 일이에요. 어디다가? 집에.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내가 내 집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 주거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들이 벽 중심의 주택을 기둥 중심으로 바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벽을 쌓아놓으면 세상이 바꾸는 거에 따라서
고치기 힘들어요. 비동 중심으로 되면 바꿀 수가 있어요. 공간을 넓은 방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이들 방을 변형시킬 수도 있고 방을 일하는 공간으로 바꿀 수도 있어서 건축가들이 벽 중심의 주거 형태가 기둥 중심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환경 구성이 된 느끼고 그 다음에는 좀 예쁘게 가꿨으면 좋겠다. 내 방에 들어가면 마음이 설레는 공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심리적인 욕구입니다.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이 작가는 8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책 한 권으로. 저는 6단계로 줄여서 여러분들한테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 평가하기입니다. 과거를 평가해야 됩니다. 칼 세인건 박사는 현재를 알려면 과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러면 과거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구체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인문학이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넣습니다. 과거의 당신은 현재 당신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비난을 멈추고 당신을 포용하고 용서하며 사랑하자. 아침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어떤 강사님이 여러분들 다 애인 있으십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 안 해요. 거기 이제 한 40, 50대 나이가 되신 분들인데 애인을 다 한 번씩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애인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다 애인이 있어요. 어떤 애인인가 하면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이라고 하면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하면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그래서 데카르트가 생각한다 또는 나는 존재한다라고 할 때 나 자신이 개인이에요. 개인.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프로이트가 나오면서 정신분석학적으로 나오면서 개인에게가 뭐를 집어넣으면 욕망을 집어넣었어요. 욕망. 여기 성적 욕망이든 어떤 욕망이든 욕망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내가 있고 이성대로 살려고 하는 내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다시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둘로 나눠진 또 다른 내가 나한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비난을 멈추시고 당신을 포용하고 용서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잘 살았어. 내가 나를 사랑하고 예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존중해야 여러분들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존중합니다. 내가 나를 막대하면 그래서 옷도 가능하면 좀 좋은 거를 입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기한테 투자할 수 있어야지. 그런데 단점을 없다라고 하면 안 돼. 단점을 인정하고 장점을 자랑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공간은 뭘까요? 나는 이제까지 내가 사는 공간이 그래도 평균 이상 점수야. 누가 와서 봐도 부끄럽지 않은 집 살림을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질문을 해보자. 나를 표현했던 공간이 여러분들한테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공간을 여러분들만의 공간을 갖고 있는 적이 있는지를 책에서는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있는지, 우리 집에 엄청나게 많은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 중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물건이 있는지 또 한번 생각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보다 물건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제가 옆에다가 글로 써보자고 했어요.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매에 안 걸리는 것, 책 읽는 것 중요하지만 책 읽는 것의 끝은 글쓰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하고 자서전 쓰기 강의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80 중반 이후 되시는 할머니 한 분이
정말 잘 쓰시더라고요. 한 2, 30장 이렇게 원고를 쓰셔가지고 저한테 보내고 같이 이렇게 수정하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써보시면 좋아요. 실제로. 이게 이제 1단계 과거 평가이고요. 요 글이, 요 까만 거 있잖아요. 이거 뭐 같아요? 제가 이제 아침마다 산책하는데. 네? 이거 이제 코스모스인데 제가 지나가다가 코스모스가 여기 이렇게 피었어요. 근데 이 배경이 너무 여러분들 사진을 잘 찍으시려면 찍으려고 하는 물체만 보시면 안 돼. 물체 뒤에 뭐가 있는지를 보시면 사진이 훨씬 아름다우십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피사체로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소나타 순림차예요. 그래서 이걸 찍으면서 이제는 나한테 우리 남편 담지 말고 우리 아이들 담지 말고 나를 담자. 나한테 나를 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진을 찍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를 담는 공간을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거기서 사례를 쭉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유한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소유하고 불필요한 것 소유한 것 자랑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소유했으면 좋겠다. 버리고 싶은 물건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배출을 하시고 가지고 싶은 물건을 갖고 있어요. 여기 과거 평가하기에 이렇게 항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특정한 물건은 귀하다고 이제 깊은 곳에 감춰둔 경험이 많은데 눈에 띄는 곳에 두는 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제가 실천을 한번 해봤어요. 옛날에 공직생활하면서 표창 받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대수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이렇게 훈장이나 이런 메달 같은 것들. 그런데 이거 배우고서는 친절장에다가 훈장, 대통령, 국무총리, 모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을 해놨더니 볼 때마다 그래도 마음이 흐뭇한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손주들이 상 받아온 거 옛날에 벽에다 액체 놓아서 또 하셨잖아요. 할머니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마음에 행복을 자극한 것들을 가지고 수 있습니다. 물건이 많으면요, 소중하죠. 그래서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많이 있으면 귀한 줄 모릅니다, 실제로. 꼭 필요한 물건을 갖고 계셔야지 그 물건이 소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로 한번 여러분들의 집안에 대한 과거를 평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 집 지난번에 이제 냉장고 정리하셨으니까 우리 집 냉장고 정리는 내가 생각할 때 80점이다, 60점이다 이렇게 한번 평가해 보시면 훨씬 더 흥미를 가지고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견하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는 거다. 생각을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요. 복잡한 거예요. 저도 잘 몰랐어요. 책을 읽다 보니까 생각을 생각하다라는 거 읽는 순간에 생각을 생각한다? 이게 뭐야? 그러다가 생각을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는 거야. 이제 공부라 지루해요. 그죠? 그래도 제가 이거 한 장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지 아시나요?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 그 사람
인생 전체가 내려옵니다. 이런 얘기. 속담이 있잖아요. 이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이제 한 5년 정도 이거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요.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강의 뭔가 이렇게 강의를 듣고 책을 보고 무슨 영화를 보고 하다가도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캡처를 해가지고 정리를 쫙 해놓습니다. 수천 장을 정리를 해놓고 이거를 만들 때 대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은 보는 건데요. 다른 사람하고 함께 볼 수 있어야 관찰을. 자, 우리 이거 다 관찰해보자 보잖아요. 그거는 관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찰한 것을 다시 보는 것이 저는 발견이 되어 있겠습니다. 익숙한 것을 다르게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나이가 드실수록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새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남편, 아내에 대한 익숙한 모습이고 익숙한 말투라고 하더라도 다르게 보려고 생각하고 다르게 들으려고 생각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거기다가 감사라고 하는 걸 하나 더 집어넣으면 제 경험에 의하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를 질러도 조금 참을 수 있는 힘이 나기도 해요. 그것이 다르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간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던 어떤 주방이라든지 드레스룸이라든지 베란다라든지 창고를 늘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가지고는 정리가 안 돼요.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불편하게 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런 건 이제 우리 전문 강사들이 주방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옷장 정리할 때, 옷을 정리할 때 그런 것들을 한번 팁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인문학이니까 나를 발견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나를 발견하는 일은 저는 두 가지입니다. 나의 재능을 찾는 일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몰랐던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았네. 내가 이런 것도 좋아했구나. 아, 이런 거는 내가 싫어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근데 이제 사실은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편해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산. 제 동생이 공부도 좀 하고 했는데도 제가 늘 이런 공부를 하니까 형은 그냥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골치 아프게 철학 공부하고 뭐 심리학 공부하고 정신뭐 어쩌고 하냐고 맨날 그랬었어요. 지금은 한 3,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동생은 그걸 하나도 안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했어요.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시점이나 행복을 느끼는 강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얼굴도 달라졌다고 해요. 저 6남매인데 저 누님이나 아래 동생들이 옛날에는 형보다 이 형이 훨씬 좋아 보였는데 왜냐면 쌍둥이 동생이 그래도 대한생명에서 이사를 한 10몇 년 정도 했으니까 엄청나게 잘 나갈 때죠. 지금은 제가 훨씬 낫다고 얘기해요. 공부를 해서 바뀌어졌다. 전세가 역전. 그러니까 몰라요. 나이 들어서 뭘 한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를 발견해야지 가능합니다. 내 평생의 재능과 적성 찾기는 내 평생의 행복 찾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뭔가 그전 안 했던 거 하나씩 하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걸 잘 배우셔가지고 실습도 좀 하시고 하면 봉사단 같은 것들이 노인대학의 이름으로 만들어져서 독거 어르신들 가서 정리해주고 하는 사업으로 발전돼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한번 가져보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는 이제 대표나 그런 분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내년에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셔요. 3단계는 꺼내놓게. 물건을 정리하려고 그러면 꺼내놓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전부 다 꺼내놔야 됩니다. 옷을 정리한다 그러면 옷장에 있는 옷들을 전부 다 꺼내놔야 돼요. 산더미처럼 쌓이도록 꺼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분류합니다. 입을 거, 못 입을 거, 그 다음에는 이건 남편 거, 이거는 아내 거, 이거는 아이들 거, 이거는 여름용, 이거는 겨울용, 이렇게 분류를 해야 돼요. 목적별, 사용자별로 분류를 하고 난 다음에 정리가 돼야 되는데 꺼내놓지 않으면 평생 가도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꺼내놓는 거예요. 과거를 내려놓고 미래를 맞아들일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비워야 채워줄 수 있어요. 노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아니고 욕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얘기를. 노자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거를 주제를 정해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무엇을 꺼내놓는가? 어떻게 꺼내놔야 되는가? 꺼내놓으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나,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꺼내놔야 돼.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꺼내놓으려면, 배출을 하려고 그러면 보다 소중한 거를 찾는 일이에요. 인생을 살면서도 내 삶에 있어서 정말 나를 위한 보다 소중한 일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찾으면 소중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쓰는 물건, 내가 잘 애용하는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면 사용하지 않는 물건, 1년 가봐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냄비는 바깥으로 배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다 소중한 것 찾아내는 것이 내려놓기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져야 자유롭고 도전하게 돼요. 이것이 꺼내놓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거 공간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 단계가 꺼내놓기라고 작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은규 시인이에요. 제가 젊은 시절에 굉장히 좋아했던 시인인데요. 이분이 그 독 콘서트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70년을 살아서 비로소 나를 꺼내놓았다고 말했어요. 70년을 살고 나니까 이런 유명한 시인이고 작가인데 자기를 꺼내놓고 나니까 내 인생의 결론이 없다. 난 언제나 가능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70이 돼서 나는 앞으로도 무슨 일인지 할 수 있어. 나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 수 있어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누가 바깥에 내놓은 의자인데 배경도 그렇고 너무 멋있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빈 의자. 옛날에는 뭐 회전 의자라는 노래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노래인 것 같아요.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 의자예요. 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임자지. 그런 노래잖아요. 이렇게 썼어요. 빈 의자 고고하게 나를 유혹한다. 비어있어서 품격이 반짝인다.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나를 늘려놓는 것으로 시작되고 정리는 자리를 내어줍니다. 자리를 만드는 것이 정리의 시작이고 끝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정리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꺼내놓기. 그 다음에 이제 바라보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리하려면 바라봐야죠. 눈으로 봐야 정리가 되잖아요. 눈으로 안 보면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인지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거고 우리의 시각도 마찬가지고 청각도 마찬가지예요. 안 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소리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보는 것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서 그렇지. 근데 어쨌든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정리. 여러분들이 옷장도 배운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요. 주방도 마찬가지예요. 요리를 제일 하고 싶어하는 주방 만들기는 눈으로 보이는 주방에 물건들을 없애야 해요. 여러 가지 물건들이 가득 차 있으면 거기 가서 요리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 이 정도 얘기를 하는데 저도 동감이 되는 일인 것 같아요. 풍경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여행에서 진정한 관광은 새로운 풍경을 찾을 때가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때다. 60점짜리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걸 바라보는 게 더 즐거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늘 보던 것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면 새로운 풍경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풀과 꽃, 나무, 열매 이런 것들, 자연이 아름다운 것 이유는 이런 것들이 각각 구색을 맞춰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나고 자라고 피부치고 하는 거예요. 정리는 우리가 늘 경험하는 공간과 사람을 아름다운 풍경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 한 편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현정 시인이라고 옛날에 교부문고 광화문 시 그때 섬이라고 하는 시를 써서 굉장히 유명해진 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그 시 내용. 이것밖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섬이 있어요. 나는 그 섬에 가고 싶다. 근데 그거는 이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정현종 시인이 사람을 풍경으로 표현하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한번 대표를 해보시죠.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걸 네.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나 정현정.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날 때가 있다. 앉아 있거나 차를 마시거나 잡담으로 시간이 수트를 놓거나 그 어떤 때거나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날 때가 있다. 그게 저 혼자 피는 풍경인지 내가 그리는 풍경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풍경일 때처럼 행복한 때는 없다. 예,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너무 잘 읽으셨습니다. 사람이 풍경일 때처럼 행복한 때는 없어요.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부풀어 오르거나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붕 뜨는 기분이 있든지 아니면 가라앉은 심정으로 있을 때 어떤 때 있거나 우리는 풍경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아름다운 풍경으로 보일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풍경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집에 들어왔을 때 집안의 물건들이나 가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풍경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름다운 풍경으로 보여지고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볼 때처럼 행복한 때는 없다고 정현정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는 바라보는 것이다. 익숙한 것을 낯설게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야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단계 표현하기. 제가 이제 6단계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단계가 이 표현하기 단계예요. 우리는 자신을 얼마나 표현하고 사는가. 나는 그래도 내 삶을 표현하면서 살고 있다. 그죠? 왜? 손 이렇게 드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표현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저도 그랬어요. 엄청나게 내성적이라 우리 어머님이 저보고 안방마남이라고 했어요. 안방군수. 안방군수는 뭐예요? 안방에서만 군수 노릇하고 문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통지 표현은 항상 온순 착식이에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주변 사람들이 말없이 일하는 사람 닉네임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때는 표현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퇴직을 하고 나서 이 일을 시작했냐? 그렇진 않아요. 준비는 했어요. 뭐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공부를 막 너무 열심히 하고 60이 넘어서도 공부하는 걸 너무 재밌어하고 나는 퇴직하고 나서 공부하는 거 이런 재미로 살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최진석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는 언제까지 공부만 할래? 너의 삶을 표현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간 정리에서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는 공간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편리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공간을 자기 표현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아까 누님 얘기했는데 누님 집에 가가지고 찍어왔어요. 새로 인테리어 해가지고 이사를 갔으니까 새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인상적이라 우리 집에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이사 가니까 이렇게 가족 간의 경험을 공유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들을 찍어서 요게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해놨더라고요. 이거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이게 표현하는 거예요. 공간에 여러분들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간에 대한 나의 꿈을 준비하고 표현해라. 그 책에서 보면 이걸 위해서 돈이 없으면 저축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라. 그러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제가 실천을 했어요. 제 방이 이렇게 동남향인가 해가지고 아침부터 해가 햇볕이 비쳐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뭘 하기 어려워. 그리고 새벽이 되면 그냥 햇볕이 비쳐가지고 여름에는 막 잠이 일찍 깨고 해서 좀 좋은 커튼으로다가 안 맞게 되는 거로 싹 바꿨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나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책상, 의자도 다 바꿨어요. 그럼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나만의 공간이 여기 있는 곳이 있으면 알람 의자도 한번 사놓으시는 것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앉는 책상 위에 꽃동가를 갖다 놓으시는 것도 좋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표현하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여기 보면 이분이 이현영 박사님이세요. 굉장히 존경하시고 경외스럽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번에 80 넘었을 때에 남자의 물건이라는 책을 쓴 김정은 박사가 이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물건은 원목으로 된 책상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책상을 찍었는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컴퓨터를 80이 넘으셨는데 6대를 놓고 작업을 하시고 글을 쓰십니다. 지금 이제 암이 걸리셔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셔요. 사실은. 이분이 이렇게 석학이고 모르는 게 없는 분이고 나이가 들어도 언어라든지 기호학이라든지 저는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그럼에도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거를 인터뷰에서도 얘기하시고 글을 쓰시고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이 책상하고 컴퓨터는 이 박사님이 자기를 표현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려면 여러분들의 공간에 그것을 비치하고 설치해서 하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해주면 최선의 방법으로 대여를 하는데 최선의 방법은 사랑하는 것을 끄집어내고 표출하고 선실하고 그래서 자긍심이 높아지고 또 이제 아까 드린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지나가겠습니다. 자기 표현에 대한 공감입니다. 이거 두 군데 똑같은데 이건 제가 비가 오는 날 찍은 사진이고요.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안개가 자욱한 날 찍은 사진 똑같은 상태에서 이 사진을 왜 제가 여기 소개해드리냐면 비에 젖으면
진해집니다. 안개도 안개에 의해서 젖으면 모습이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제가 이제 그 김포에 살는데 거기 이제 습지 공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강 하구 쪽이라 안개가 굉장히 많이 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안개가 이렇게 낀 그런 강변 산책길을 걷는데 제 머릿속에 안개가 소리를 내면서 우는구나 할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래서 아니 무슨 안개가 무슨 소리를 내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안개가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나뭇잎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나뭇잎에 모여집니다. 그럼 나뭇잎에서 물방울이 만들어져요.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그럼 물방울이 떨어질 때 소리가 나요. 제가 안개도 소리를 내는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도 자기를 표현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젖으면 솔직해지고요. 가참나무거든요. 자신을 지연하게 됩니다. 변화는 자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연습합니다. 여러분들이 공간 정리를 배우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주거 환경을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정리는 중간에 스톱이 됩니다. 마지막은 향상하게. 나의 삶의 열정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삶의 열정이 어디에서 오려고 해요? 나는 뭐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귀찮아 그냥 대충 골라 먹을 거야. 이건 열정적인 삶이 아니라고 보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나를 무릅쓰고 또 이렇게 졸리고 하는데도 여기 나와서 공부하시는 것은 삶의 열정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셨고, 그럼 그 열정, 배우려고 하는 것은 왜 일어날까요? 이런 욕심이. 저는 예전에는 열정이 떨어지면 책을 통해서 열정을 얻는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은 강의를 통해서 제가 삶의 열정을 얻는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해도 그 시기 장식이면 안 하고 싶어져요. 지루해져요. 권태로워져요. 뭐가 필요하냐면 향상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시려면 여러분들의 삶이 향상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왜 게임에 중독되냐면 게임에는 뭐가 있냐면 레벨이 있어요. 레벨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게임에 미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향상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모든 공간 정리를 다 맞춰가지고 정리가 깨끗하게 됐어요. 그럼 정리된 공간을 유지를 해야 돼.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향상이에요. 조금 나아지는 거. 이분은 그 생활의 달인. 생활의 달인에 나온 분이에요.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벼로 만드시는 분. 벼로 만드시는 분. 여기다 이거 해가지고 꿀로, 제가 드라마는 잘 안 보는데 생활의 달인은 꼭 봐요. 어떨 때는 감동적이면 눈물을 흘리면서도 봅니다. 근데 이분 제가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 나이 80 지금도 계속 도전하는 정신, 다음에는 더 잘하겠지. 이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80이 수십 년 동안을 벼룩 깎는 일을 하셨는데 80이 될 때까지 하셨는데 이 나이에도 내일이면 오늘보다 더 잘 깎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행복하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내가 공간 정리를 통해서 내 삶이 어제 나보다 오늘 더 좋은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만 머릿속에 넣고 가셔도 여러분들의 삶이 바꿔질 수도 있어요. 변화될 수도 있어요. 제가 오전에 강사과정에서 23번 정도를 한 100시간 동안 이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오전에 이제 강사분들 수료식을 했습니다. 수료식을 해서 축사를 할 때 제가 이분 얘기를 했어요. 헤르만 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헤르만 헤세 하면 무슨 책 있죠? 젊은 시절에 데미안. 데미안에 보면 가장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문장이 있는데 알을 깨고 나가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 없다. 헤르만 헤세가 왜 그 얘기를 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나와 또 다른 나가 감정과 욕망에 사로잡힌 나, 이성과 참된 것, 진리에 사로잡힌 나 이렇게 둘로 나누어진다고 할 때 새로운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틀을 깨야 된다는 얘기를 헤르만 헤세가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헤르만 헤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너는 항상 너 자신의 이상이다. 내가 모르는 내가 나를 갖고 있고 내가 모르는 나의 훌륭한 모습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갈 수도 있다.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김형석 교수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삶을 살아보니까 75세까지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75세까지는 인지능력도 좋아질 수 있고 공부도 더 할 수 있다. 그런데 75세가 넘으면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 유지하는 것은 90까지 할 수 있다. 김영석 교수님 말씀인데 그분은 좀 이제 특별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렇진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단계 향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배우셨으면 이제 그거를 잘 유지하고 지키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인생이 공부하기 전보다는 좀 더 좀 이렇게 자긍심, 자존심 뭐 이런 거로 바뀌어진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한 지난주까지 한 3시간 정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3시간 거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제가 인문학으로 본 공간 정리에서 인간이 그리는 눈이다, 탁월성이다, 소비 욕망을 버리고 존재욕망을 가져야 된다, 경험하는 것, 타인을 배려하는 것,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정리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로움을 느낄 수도 있다. 비움을 통해서 채울 수 있고 정리가 곧 우리의 삶을 행복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을 처음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첫 시간에 유무상생, 그 다음에 시간과 기억, 장소, 그 다음에 신경건축, 정신건강, 공간이 사람을 움직인다, 공간이 마음을 살린다, 공간의 위로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사는 공간, 주거 공간의 욕망 6가지를 채우기 위해서는 평가하고 발견하기, 그 다음에 내려놓고 바라보기, 그 다음에 표현하고 향상하기. 이 3가지 챕터로 제가 지난번 오늘까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꽃 혹시 이름 아시나요? 제가 잊어버렸어요. 찍을 때는 알았는데. 이 꽃은 피는 중일까요? 아니면 지는 중일까요? 네? 피는 거예요. 피는 것. 지는 것. 제가 찍어놓고 이건 피는 것일까? 지는 것일까? 피는 전체를 봤을 때 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꽃을 찍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꽃은 피고 지는 것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는 피고 지는 것을 같이 보는 거예요. 꺼내놓고 내려놓고 집어넣고 정리하는 것. 우리의 인생도 피고 지는 것을 같이 보면 훨씬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결론은 다 말씀드렸고요. 이 전체적인 것을 한 단어로 통일하면 인간은 공간 속에 살면서 마음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상록수예요.
여러분 노란 상록수 보신 적 있어요? 멀리서 보니까 개나리 꽃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진 찍고 정리를 했습니다. 잎이 때로는 꽃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삶이 잎이었든 삶이었든 꽃이었든 삶이었든 어느 것이 되었든 여러분들은 이제 아름다운 꽃으로 변신을 했으면 좋겠어요. 공간 정의는 설림의 변신을 깨어나 보니 문득 달라졌다. 내가 깨어나 보니 무서운 벌레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는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유명한 책의 첫 부분입니다. 저는 공부하고 배우는 것, 강의하는 것, 이 모든 결과는 변화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공간이 행복을 선물하는 분들이 계시길 바랍니다. 영통이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